안녕하세요. 주식청 고수 송지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좀 기분 좋게 좀 마감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2,000개 넘는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보냈는데 이번 주부터는 좀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흐름이 꾸준하게 좀 더 이어지길 좀 바라보겠고요. 오늘 시장과 향후의 전망 그리고 관련돼서 그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섹터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의 그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동안은 이제 수급적인 쏠림이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이 있었고, 그리고 크래프톤,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2조 2천억 투입, 그리고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증가하면서 백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뭐 관련주들이 상당히 쏠림이 컸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쏠림이 커진 상황에서 뭐 테이퍼링 이슈 여러 가지 그리고 반도체 뭐 가격이 하락한다 우려감 그런 때문에 이제 뭐 삼성전자가 급락이 나왔고 그런 안 좋은,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 받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리고 받쳤던 이 삼성전자가 밀리면서 관련된 많은 그 종목들이 같이 우수수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도 불안 심리에서 급등이 나왔었고, 예, 그래서 또 그 주식이 빠지니까 신용에 대한 부분이 우려스러움이 나오면서, 예, 신용의 반대 매매, 신용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투매도 나왔고요. 네, 이런 과정에서 첫 번째 되는 부분에서 보면 네, 첫 번째 수급의 쏠림이 됐던 쪽은 일단 오늘 좀 하락했죠. 카카오뱅크부터 예,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그 백신 CMO 기업들은 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 부분이 좀 쏠림이 완화되는 흐름이 좀 나왔고요. 2차 전지 코스닥에서 좀 조정의 빌미가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은 안정화되고 좀 1180원에서 안정화되는 신용 물량도 좀 더 좀 앞으로도 벌써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좀 출회됐기 때문에 최근에 한 몇천억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연결점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좀 더 우리가 시장에 우호적인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빌미가 됐던 게 이제 모더나 백신이 내일 어제 나왔죠. 700만 개가 이제 국내에 유입되고 화이자 백신 네, 그동안 긴급 승인이었는데 정식적으로 승인이 나면서 그동안 그 백신 물량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백신 CMO 기업들이 좀 더 어떤 수혜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좀 쏠림이 완화되는 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백신 CMO 기업들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부터 좀 뭐, 네, 보시게 되면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죠. 카카오뱅크 크래프톤이 좀 더 일단 차익이 나오면서 흔들렸고요. 2차 전지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뭐 루머가 좀 돌긴 했었는데 좀 차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바로 빠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이제 이런 차익이 한번 딱 나오게 되면 이제 너도 따라서 매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에 네, 체크하고 환율 부분에서도 예, 저도 이제 썰린과 이 환율 차트에서 방송에서도 이제 체크를 주로 많이 하고 1180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1180원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중요한 이 지지 라인대에서 아주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게 되면 저항 구간이라서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었는데 이제 단기 5일선을 좀 하락한 점 추세선상 21선 구간에서는 이제 아직은 이쪽 살아있지만 일단 이제 중요한 고비를 좀 넘겼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하락한 점 이 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 그 환율이 내려오고 나서 시장이 한번 여기에서 급등이 한번 나온 적 있었잖아요. 뭐 삼성, 뭐 현대차. 근데 그런 부분을 본다면 환율이 꺾어서 내려오는 게 훨씬 우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급등했는데 환율이 강하게 올라왔는데 뭐 삼성전자 이슈겠지만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는 흐름이 좀 나왔다는 게
저 환율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보고요. 네, 오늘 뭐 수급적인 외국인 기관의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가장 금액으로 보면 예, 이제 삼성,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가 600억 정도, HMM은 운송이죠. 네, 운송, 카카오,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항공,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미국도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면, 화이자 백신이 정식 승인되면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네, 항공주, 대한항공, 리오프닝 관련주, 이마트, 네, 관련된, 그리고 강원랜드, 카지노, 네, 보시 호텔신라, 다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관련해서, 진에어 항공주, 그리고 자동차, 만도, 현대차, 예, 이렇게 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었고요. CJ, CGV, 백신 보급에 따라서 예, 반등, 예, GS 디테일, 음식료 업종 관련해서도 지금 예, 반등을 했죠. 관련해서 오리온, 그러니까 오리온 같은 종목들 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그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내렸다가 올라오는 그 수급이 들어오는 쪽의 종목들 예, 일단 눈여겨서 봐야 되겠다는 부분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보시게 되면 다양한 섹터군들이 반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행주들도 올라오고 철강주들, 네, 네 이렇게 오늘 그 시장의 반등은 화이자 백신에 따른 그 부분도 있고 예, 수급이 쏠려 있는데 이게 풀리니까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많이 내렸다가 삼성전자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뒤따라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런 부분에서 체크를 해보게 되면 네, 많은 업종이 예, 특정 업종이 아닌 많은 업종이 지금 섹터군들이 올라왔고요. 코스닥에서도 HLB가 이제 이렇게 많이 매수하는 부분은 자회사의 주사기가 이제 미국 FDA에서 승인됐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백신 받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15만 명. 그래서 주사기가 많이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수급이 들어가면서 HLB가 네, 강하게 올라갔고요. 거기에 오늘 이제 그 에고케어 바이오도 한 11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제 바이오 쪽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먼저 그동안은 이제 바이오 쪽의 흐름에서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가장 이제 그 소외받았던 쪽은 신약 쪽입니다. 신약 쪽을 소외받았던 이유는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진단 쪽이 먼저 그 반응을 했었고 거기에 또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중소형주들이 테마로 형성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치료제 쪽이 한번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은 백신 CMO 기업들, 백신이 직접적인 이제 보급되면서 최근에 이제 치료제 부분이 다시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 흐름에서 반응하는 모습이고요. 이런 시점하고 보니까 이제 백신주도 좀 조정이 나오고 예, 진단 쪽도 이제 추세를 반등했지만 추세가 완전히 돌아가는 부분은 아니죠. 네, 어떤 반등의 영역권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동안 유동성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유동성이 이쪽으로 다 많이 뺏겼었죠. 이쪽으로 뺏기고 이쪽으로 뺏기고 이쪽으로 이런 과정에 이어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3분기, 4분기를 거치고 나서 그 신약 쪽으로도 이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고는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3분기는 자리를 만들어갈 흐름이 될 것 같고요. 4분기 정도에 한번 노려보는 부분이 이제 신약 관련된 바이오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이오 쪽의 종목들이 이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뭐 네고캠 바이오 이제 바이오 쪽에서 관심이 보는 거는 이제 네고캠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이제 ADC 그 관련 신약 그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데 아마 그 가장 이제 그래도 그 기술 수출 그러니까 바이오 쪽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약을 뭐 약으로 해서 판매할 수는 없잖아요. 판매망도 없고 이런 CMO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기술 수출이죠. 기술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네오켄 바이오는 이제 여러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오켄 바이오도 예, 이런 부분에서 예, 그 차트 항상 이제 바이오 쪽에서 항상 소환되는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네오켄 바이오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올라오게 되면 이제 65,000원 저항이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뭐 75,000원 이런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하단은 지금 최근에 그 저점 라인은 꼭 지켜줘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스테 임플란트 끝없이 지금 상승 추세 있고요. 의료 정밀, SM, SM, 지금 그 NCT가 가장 BTS를 따라잡을 수 있는, 뒤따라가는 그 그룹으로 있기 때문에요. 시젠 있고, 그리고 이제 SM, CNC, HLB 생명과, 그리고 이제 이오 테크니스. 그러니까 오늘 장 막판에, 한 3시 정도에 삼성이 좀 발표를 했죠. 240조 원을 3년간 그 안에 투자하겠다.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해 동안에 투자를 하게 되면 80조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엄청난 그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80조 중에 이제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1위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가감하겠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크긴 크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바이오 쪽 투자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다음은 이제 5G 통신 관련된 네트워크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반도체가 크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급이 좀 돌았고요. 이오 테크니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원익 IPS 24조 이게 장 막판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원익 IPS도 최근에 반도체주 여러 가지 뭐 겨울이 오고 있다. 겨울 뭐 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겨울 다음에는 좀 봄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많이 그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가는 흐름에서 반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 면에서 보면 헬릭 스미스라든지 노비장 그 랩색 그러니까 특징적인 흐름에서 보게 되면 바이오 섹터 그러니까 코스닥은 그동안 못 갔던 이제 바이오 섹터 그러니까 신약 관련된 바이오 섹터하고 오늘도 이제 그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비메모리 후공정이라든 반도체 섹터군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개별적 다름에 보게 되면 이제 엔터 미디어 쪽의 흐름 그러니까 아마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동반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이렇게 뭐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화장품주들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엔터 미디어 정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러니까 수급상에서만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매드팩토도 연결점이 있는 것처럼 신약 바이오 쪽의 어떤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오늘은 좀 주목을 받았고 반도체 쪽 리오프닝 관련해서 흐름상 좋았습니다. 그래서 엔터 미디어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이제 경기 민감주들도 현대 제철 이렇게 포스코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대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흐름을 본다면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하고 연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10년물 국채금리가 흐름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은 이제 많이 올라갔던 시기를 보게 되면 국채금리가 그때 1.773 정도까지 올라간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경기 민감 섹터들 지금 뭐 철강이 있고 지금 오늘도 건설 쪽도 반등했는데 이 건설주들의 흐름에서 이런 종목들이 더 추세적으로 강하게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좀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 구간에서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끌고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오겠죠. 근데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을 또 같이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 기술적 반등인데 추세적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는지 체크를 해서 봐야 되는 부분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이런 부분하고 이제 지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흐름. 결국은 이제 뭐 코스피의 그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거래 대금은 증가를 많이 했죠. 거래 대금은 어느 데에선가는 거래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이 증가를 했는데 동반해서 거래량도 증가를 해야 되는데 아니었죠. 거래량은 감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감소했다는 것은 결국은 어딘가에 집중해서 쏠림이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하락했지만 쏠림이 어느 정도 아직은 해소가 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한 상승으로 더 올라가려면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아시는 것처럼 이 거래량이 시장의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되겠죠. 거래량.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뭐 거래량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뭐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이제 거래량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좀 증가는 했죠. 근데 그게 순차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반등 영역이 더 커지겠죠. 더. 그래서 거래량 증가가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거래량이 좀 실어준 흐름이 나와야지 좀 더 이렇게 상승했던 1월 달은 워낙 이제 이상한지 약간 애플카 이슈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거래대금보다는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흐름 나와야 되겠죠. 네, 저희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그 체크해 드린 게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어느 시점에 들어오는가 해서 항상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매수할 자리, 이 자리, 양봉 나오는 자리는 항상 외국인 매수.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외국인 매수 자리가 나올 자리 되면 제가 언급을 해 드리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저점에서. 결국은 외국인 매수 구간이 이 정도 이렇게 왔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의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구간에서는 우리가 파생해서 파생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프로그램 쪽하고. 그래서 영향을 받았던 결국 변동성이 가장 유발되는 구간에서 많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파생해서 어떤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완전히 꺾이게 되면 이런 변동성보다 내려가야 되겠죠. 외국인 매수가 안 들어오고 더 내려가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파생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내려가게 되면 좀 손해가 되겠죠. 손해. 네, 외국인도 내려가고 어떤 뭐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손해를 감수하지는 않겠죠. 네, 그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본다면 이제 매수 자리가 딱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외국인 매수. 그래서 일단 항상 들어온 시점에 우리가 배울 점은 이제 옵션 만기 기점으로 조정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기 일점에 만기 물량이 나오면 가장 그때가 어떤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만기 기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이번에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 8월 달에 만기일 때부터 수요일 하루 전날부터 매도했죠. 흔들렸다가 다시 반등하고 9월 만기일 때 또 이렇게 전에 또 하락시키고 그래서 10월 달에도 만기 그러니까 반등하고 그러면 이번에 만약 예를 들어서 스토리상 올라갈 경우에는 9월 9일이 만기일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테이퍼링이 적응하는 그런 기간이라면 나중에 또 금리에 대한 적응 기간을 봤을 때 9월 FOMC 통화정책회의가 또 이제 9월 22일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9월 22일이면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하고 끼어 있기 때문에 그 주간에서 보면 약간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이 만기라고 연결점이 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그래서 만약 주가가 또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만기일 전에는 또 약간 이제 좀 쉬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전략상으로 많이 올라오게 되면 조금 약간 이런 흐름의 변동성 구간이 만기일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응 차원에서 만약에 밀린다면 5일선을 이탈한다면 좀 더 밀려서 가게 되면 또 그 밀린 구간의 저점을 활용해서 또 여러분들이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 펼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까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해서 보게 되면 오늘 대부분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5일선과 흐름상에서 이제 21선을 회복하는 시점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기업들이 포스코도 그렇고 하락했다가 이제 5일선을 회복하는 시점입니다. 상승의 조건의 첫 번째가 이제 5일선 회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워낙 많이 종목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수 대비해서 빠졌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뭐 기회가 되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어제 5일선에 살짝 터트렸는데 오늘 5일선을 회복한 시점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죠. 5일선의 저항을 받고 있다가 이제 올랐기 때문에 다시 지지력을 보이면 또 심리적으로 시장에 강한 회복력이 생기기 때문에요.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이제 많이 주목받는 게 호텔신라, 호텔신라도 5일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제 거래량이 더 가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때처럼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네, 거래량 잘 체크해서 보셔야 된다는 점이니까 리오프닝 관련된 흐름을 체크해 보고요.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이제 음식료 업종도 많이 내렸었습니다. 농심 이제 그 가격 올리고 나서 이런 기대감이 바닥에서 이제 잡고 하단에서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이 다 이렇게 추세 하단에 있는 흐름이죠. 오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오리온도 음식료 업종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에서 이제 한번 그러니까 포트에 이런 식으로 좀 분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른 종목도 많은데 이제 뭐다 찍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고요. 엔터미디어 쪽은 워낙 이제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엔터미디어는 이제 이렇게 흐름 체크해보고 경기 민감주 뭐 철강이라든지 건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국채금리라든지 원자재 쪽이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IT 쪽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율주행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부분은 제가 여기서 생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관련이 있고요. 이제 보시면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DDR5 그때 한번 올라갔는데 좀 하락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뭐 세대 교체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면 결국은 보시게 되면 이제 DDR5 관련해서 한번 오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DR4 같은 게 메모리 모듈이 이런 모양인데요. 어떻게 보면 칩 모양만 이렇게 좀 되어 있죠. 근데 간략 오늘 방송에서도 이제 체크할 내용들인데 하는데요. DDR4는 이렇게 기판에다가 반도체 이제 이렇게 웨이퍼가 있죠. 여기에 이제 하나하나 칩을 다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다이를 하는데 다이싱 한다고 자르는 걸 다이싱이라고 합니다. 레이저 장비로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기판에다가 이제 이렇게 패키징 하죠. 이런 과정을 주로 이제 DDR4에서는 했었는데 DDR5에서는 좀 다릅니다. 성능도 업데이트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 보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긴데요. 좀 다른 점이 있죠.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가 좀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력 반도체 그리고 이제 온도 측 그 센서 데이터 범퍼 RCD SPD 허브 그러니까 그만큼 성능이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열 관리도 중요하고요. 전력 반도체를 넣었다는 것은 결국은 전력 소비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서버용 쪽으로 보면 특히 이제 서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시간 이 반도체 서버가 가동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영상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꺼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열을 식힐 수 있고 그리고 전력 소모량이 상당히 운영비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민하는 게 성능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보면 비용 면도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전기료도 가정에서 뭐 10만 원 뭐 이렇게 우리가 에어컨 틀어서 20만 원 나오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특히 여기에 그 서버 회사들 특히 이제 서버 회사들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보는 뭐 구글이라든 다 들어가죠.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전력 반도체를 통해서 온도 열 관리도 해주고 전력 소비량도 이렇게 조절해 주다 보니까 DDR4보다는 에너지 효율이 20% 이상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DDR5를 쓰겠죠. 성능도 빠르고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 정도부터 교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게 전력 반도체입니다. 전력 반도체가 여기에 DDR5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에 포함이 되면 이쪽에 상당히 수요가 많아지겠다. 뭐 삼성이 이제 비메모리 관련해서 이번에 중심으로 투자를 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장막판에 올라간 호가에 올라간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이따가 한번 찾아보고요. 과거에 DDR4가 나왔을 때 보면 DDR4가 출시되고 나서 점유율이 쭉 올라갔고요. DDR3는 반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제
수요의 흐름이 좀 바뀐다는 점. 그래서 과거에 DDR 그 4가 침투했을 때 보게 되면 점유율 측면에서 한 10% 구간에서 가장 그 주가라든지 이익이 많이 났던 구간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 주가로 보면 DDR5의 그 10% 구간이 2분기하고 3분기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그 3분기 전 정도가 주가의 고점이 될 것 같아요. 각각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 심택이 지금 이제 저도 그 심택은 뭐 여러 경로로 많이 소개해드린 종목들인데 이미 먼저 올라왔죠.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대덕전자 그러니까 그 기판에서 점유율면에서 보게 되면 뭐 대덕전자도 15% 있지만 보통 대덕전자하고 해성 DS 그 DS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 기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코리아 서키트도 여기에 한 30% 그리고 TLC가 이제 비중에서 한 50%이기 때문에 TLB 관련해서 주가가 이제 코리아 서키트도 있고 TLB도 있습니다. 그래서 TLB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 올라갔다가 그 조정이 났기 때문에 TLB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LB. 그리고 아까 수동 부품단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아비코 전자 있고요. 소켓하고 파츠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죠. 그래서 내려온 종목도 저점에서는 TLB가 있고 TSE, IS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작은 종목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고요. 장비 쪽이 있거든요. 테스트 장비 쪽이 유니테스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도 있지만 이제 마이크론 해외 쪽에 관련된 기업이 있으면 후공정 관련해서 핸들러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게 되면 옮겼다가 이게 불량이면 불량, 또 정상이면 정량 이게 핸들링 해주는 그런 그 장비입니다. DI가 있고 이제 엑시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I하고 엑시콘은 삼성 쪽이고요. 유닛 테스트는 이제 SK 하이닉스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엑시콘은 삼성 쪽이다. 그래서 엑시콘 기업 최근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죠. 관련된 기업. 그래서 뭐 대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제 엑시콘은 만들어진 게 모듈화되어 있는 기업을 테스트하는 거고, 파이널 테스트 관련해서 다 만들어진 거를 테스트하는 게 유닛 테스트하고 아까 엑시콘, 버닝 테스팅, 에이퍼를 이제 달궈진 상황에서 DI하고 이제 유닛 테스트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DI 같은 경우는 이제 버닝 테스트에서 삼성, 그 유닛 테스트는 이제 SK 하이닉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SSD 그 시장도 이제 더 확대되겠죠. 그래서 그 내년에 그 DDR5하고 함께 SSD 5.0이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 SSD에도 전력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열 효율과 열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말씀 좀 드려보고요. 테스트 관련해서 다 포함이 됐으면 유닛 테스트, 엑시콘 다 중복되죠. 그리고 이제 T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SSD 기판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후공정 관련해서 그 관련된 기업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 또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관련된 기업에서 이제 보게 된 후공정 관련해서는 이제 저번에도 한번 이 내용 알려드렸죠. 결국은 이제 반도체 하방 그러니까 그 승패는 이제 후공정에서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반도체 칩을 미세화해서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패키징할 때 성능을 20%도 업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이 후공정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비용적인 면에서도 어떤 이익을 더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기업들 예전에는 이제 웨이퍼를 만들면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패키징 했는데 지금은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그래서요. 웨이퍼 자체 내에다 패키징하는 기술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그 WFP 기술에서 더 발전한 부분이 그 팬아웃 WLP입니다. 이게 그 대만의 TSMC를 최고로 만들어준 기술인데요. 그전에는 어떤 그 칩 안에 이 크기가 있으면 안에서 패키징을 했습니다. 근데 팬아웃, 그러니까 이 칩 밖으로 어떤
패키징을 함으로써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에 뭐 솔더볼 이거 박혀 있죠. 쭉좀 처음 솔더볼 박혀 있는데 칩 안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입출력 개수가 적습니다. 근데 팬아웃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칩 밖으로도 이 솔더볼이 박혀 있는 패키징 기술이다 보니까 그 입출력할 수 있는 손발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어, 다양한 어떤 기기에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 고객사 입장에서는 일부러 이 선을 연결해서 그 기판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 다양한 입출력을 많이 만들어내면 바로바로 소형화할 수 있죠. 성능도 좋아지고 효율면에서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특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AP 물량을 대만의 TSMC가 전에도 한번 뺏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 기술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관련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결국은 하나 보게 되면 팬인 기술로 이 WFP는 이제 에이퍼에서 이제 패키지하는 이런 모습인데 팬아웃 기술로 하게 되면 상당히 크기도 작고 촘촘하게 만들어서 낼 수가 있는 기술이고요. 이미지를 봐서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확대해서 보면 더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확대하면 더 인풋 아웃풋 관련해서 개수가 훨씬 많죠. 팬아웃. 그래서 이 기술 여기에다가 또 새로 나온 게 PLP 기술입니다. A4 크기보다 효율면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게 A4 크기가 이 정도 선인데 이 PLP 기술은 이 정사각형에다가 엄청난 많은 양의 그 패키징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공간이 그 활용을 못하죠. 더블 동그랗기 때문에 A4는 근데 사각형으로 하게 되면 이 버려지는 부분에서 한 95%까지 이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요. 더 효율면에서 상당히 크게 좋겠죠. 동그라면 여기에 그 공간에서는 패키징이 안 되는 부분은 버려야 되지만 사각형 PLP 기술을 통해서 한다면 95% 이상의 효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 PLP 기술이 중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 더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이게 파일이 좀 달라가서 다시 넘어가서 그 기술에서 이제 후공정 제가 아까 이제 체크한 부분인데 여기에 이 PLP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네페스하고 네페스 아크라는 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후공정 비메모리 쪽을 강하게 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실적에 나온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멀리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네페스 아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력 반도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력 반도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스트 쪽이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네페스는 이제 WLP 그리고 네페스 라인은 팬아웃 관련해서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는 패키징, 테스트부터 패키지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이란 점, 그 전력 반도체 많이 쓰인다는 부분에서 수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센서가 이제 삼성이 계속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물량까지 지금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공정 관련된 패키징 기술에 따라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이제 그 이오 테크니스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번딩 와이어를 통해서 금실을 통해서 이런 패키징을 했거든요. 다른 쪽하고 이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 금실로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칩 아래에서 구멍을 뚫어서 솔더볼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기 때문에 바로 아래에서 패키징하기 때문에 이런 크기도 줄이면서 효율면에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립칩 방식인데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하는데 이런 장비가 필요하겠죠. 이오 테크니스가 이런 장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패키징하게 되면 이제 잘라야 되겠죠. 이 다이싱하는 레이저 장비를 또 하고 있고 또 다양한 비메모리는 다양한 다품종 그 관련된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에 바킹하는 이제 그림을 이제 써야 되겠죠. 반도체 칩에다가 이게 바킹하는 그런 가정의 장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매출이 그 영업이익이 더블 나왔습니다. 작년에서 300억대 이상 나왔고요. 그래서 성장성을 보면 이오 테크니스 같은 종목들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란 점 좀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네, 관련해서 이제 오늘 그 시장 이야기 해드려보고 내용들 좀 체크해서 좀 말씀 좀 드렸고요. 뭐 오늘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도 보는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뭐 시장은 이제 모빌리티의 시장이죠. 대부분 저도 이제 말씀 좀 계속 드렸지만 이 모빌리티 그 관련해서 제가 핵심적인 흐름에서 하반기 주식은 모빌리티다고 이제 계속 언급을 했던 부분에서 보면 그동안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연결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작년 말 정도에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 그 현대차도 전기차라는 그 컨셉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때 현대모비스부터 현대이와 SL부터 SL 뭐 그리고 우리산업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결국 이제 큰 대세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모빌리티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2차 전지 소재 쪽을 봐야 된다. 그리고 소재 보고 그 다음에는 부품 대표적인 게 이제 신흥 SEC가 있고 신흥 SEC 그리고 상신 EDP 이런 흐름에 있었고 2차 전지 소재는 뭐 많죠. 여러 가지 뭐 대주전자부터 있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한 200% 이상 정도 상승한 것처럼 이런 종목도 후성 이런 종목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또 움직이니까 제가 그 이전에 이 부분에서 이제 부품사들을 보자고 말씀드려서 화신이라든지 SL 뭐 성우하이텍 이런 종목들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최근에는 이제 상기라는 종목도 소개해드렸는데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장비회사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증설을 하기 때문에 장비회사들을 우리가 또 눈여겨서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빌리티 관련해서 IT의 그 전장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IT의 전장화 관련해서 그동안 많이 들어가는 게 OLED 쪽, OLED 카메라 모듈 이야기도 많이 해드렸고요.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 또 엄청난 또 그 소개해드리고 나서 엄청난 상승을 이어간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IT의 전장화, 모빌리티가 시장의 중심이라겠다 보니까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중요하게 좀 계속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워낙 그 업종별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 좀 드렸는데요. 또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해서 많이 또 추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관련해서 시장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좀 말씀 좀 드리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 관련해서 이제 어려운 부분에서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서 함께 하실 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1668-4735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께 프로모션 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99만원. 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시장이 좀 반등했는데 향후에 또 긍정적인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네. 또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네,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